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 경영연구소에서 창업, 재무, 그다음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강창랑 이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오랜만에 뵙는데요. 최근 이제 하반기 접어들었잖아요. 근데 너무 사실 많은 분들이 문의는 주시는데 정책자금 관련된 부분에서는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많지는 않아요. 실제로 초기에 예산들이 많이 소진된 부분도 있고 추가로 예산들이 늘어나지 않은 부분, 그다음에 심사가 좀 까다로워지고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하반기에는 사실 쉽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 그 9월, 10월 이렇게 해서 추가로 이제 신청 계획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 부분이 쉽지는 않으시다는 거 염두에 두면서 오늘 이 강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어떤 부분 말씀드릴 거냐면요. 올해가 아니고 내년을 준비하는 부분을 미리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실제로 이제 신청하실 기회도 적고 신청하셔도 되실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올해 이후에 내년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시면 내년 초에 또 이제 사업 예산이 나와가지고 진행될 때 바로 신청이 들어가서 뭔가 원하시는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얻지 못하시면 또 내년에도 또 힘들어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마무리하시면서 내년을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팁들 오늘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이제 진행됐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죠. 그 소공인이라든가 중진공, 그 다음에 창업 패키지들,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이런 것들에 신청하셨다가 떨어지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올해 떨어진 부분이 무엇이 부족했는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시고 그 부분을 보완한 다음에 이제 내년을 준비하셔야 되겠죠. 그럼 이제 크게 포인트는 한 3가지 정도 될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소진공이나 중진공에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시는 사항들이 있으신지. 그래서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거는 그 지방세라든가 국세 연체,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든가 매출이 너무 작다든가 이런 부분을 피드백을 받으시거나 스스로 이제 검토해 보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올해 재무제표를 만드실 때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지 않게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특히 부채 비율이 높다. 그러면 부채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물론 현재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이제 은행 대출을 줄이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안 되시기 때문에 부채 비율을 낮추시는 방법은 법인 같은 경우에 자본금을 증자해서 부채 비율을 낮추시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자본금을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연말에 좀 강구하셔가지고 가능하면 부채 비율을 적정 수준 이하로 떨어뜨리시는 거, 아니면 특히 이제 부채 비율 이런 거는 연말 시점 기준이기 때문에 연말에 최대한 부채 비율이 낮게 나올 수 있도록 상환할 수 있는 것들은 먼저 상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초에 다시 일부분 또 부채가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래서 그 2가지로 해서 이제 부채 비율 같은 경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자꾸 저는 이제 저하고 컨설팅 한 기업들한테는 알려드리는데 잊어버리신 부분들이, 놓치신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중진공이나 소진공에서 뭐 부채 비율, 자본 잠식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예외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외 사항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기업 대표님들은 바쁘시고 직원들도 실제로 스킵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자세히 안 봐서 그러는데 자본 잠식이 전체 잠식은 아니지만 일부 잠식이 되고 아니면 3년 연속 적자 기업 이렇게 되더라도 예외 조항들이 있거든요. 연구 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R&D 비용으로 이제 정책 자금 신청하거나 하는 부분에서는 신청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외 사항들도 미리 보셔가지고 연말에 그 예외 사항이라도 맞출 수 있는 어떤 재무제표를 만드시는 걸 미리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R&D 기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연속 적자라든가 자본 잠식 이런 경우에 그 유형자산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R&D 비용 증가분이 15% 이상 뭐 이런 것들 조건이 있거든요. 그게 올해 재무제표에 반영이 될 수 있으면 내년에 신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매출인데 사실 매출은 마음대로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우리 기업이 성장 가능성이 있다. 사실 성장하는 게 기업한테만 좋은 거지 왜 정부 정책 자금에서 이런 부분이 되느냐. 저도 사실 그 부분에 초기에는 좀 의문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업이 중소기업은 성장하면 할수록 고용이 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의 성장은 고용하고 연계된다. 그러면 매출이 1억인 회사는 직원이 한두 명이에요. 근데 이게 2억, 3억 늘어날 때마다 직원이 한 명 한 명 계속 억 단위에 한 명 정도 평균적으로 늘거든요. 근데 대기업은 사실 100억이 늘어도 직원이 거의 안 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용 창출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정책 자금에서 이런 부분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출이 지금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사실 매출이 안 나오면 일어날 가능성을 미리 보여주실 수 있는 자료를 오래 만드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우리 기업에서 지금 뭔가 신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실제로 매출할 곳은 마땅치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제품이 나오면 이거를 사주겠다는 어떤 MOU 정도, 이 제품 구매 의향서 이 정도라도 다른 기업들하고 이렇게 맺어 놓으시면 아, 이 기업이 이 제품을 만들어서 판로가 어느 정도는 있구나. 그럼 매출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겠네? 이런 부분들은 정량적 평가는 아니더라도 정성적인 평가에서 들어갈 수가 있겠죠. 특히 그 매출을 일으키는 그 기업들이 소규모 기업이 아니고 약간 중견기업 이상급. 그래서 안정적으로 계속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한 군데 기업이 아니고 한 네다섯 군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기업에서 어떤 제품을 지속적으로 더 많이 판매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올해 정책자금 신청 못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우리가 이런 거 할 수 있겠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기업의 매출은 절대적인 매출량을 보는 것보다는 매출액의 증가율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올해 비록 뭐 3천, 5천 이렇게 매출이 작더라도 내년에 이게 2억, 3억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시는 게 실제로는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감안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인증이라든가 다른 부수적인 거예요. 고용이라든가. 그래서 인증은 이제 사실 인증을 땄다고 해서 반드시 정책자금에 유리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쉽진 않지만 그래도 연관성이 있어요. 이 기업이 인증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기업을 정말 성실하게 잘 해보겠다. 뭔가 열심히 키워보겠다. 이런 의지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인증을 받은 것만으로 해서도 어느 정도는 규모 있게 체계적으로 회사를 관리하고 있다. 이런 느낌까지 같이 줄 수 있죠. 게다가 이런 인증에 가점을 준다거나 아니면 인증에 따른 어떤 그 세부적인 사업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는 은근히 많이 있거든요. 찾아보면.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는 지금 이제 정책자금 추가로 이렇게 하시기 쉽지 않다고 하면 내년에 우리가 신청할 어떤 사업들에 관련해서 거기서 가점을 받거나 추가적으로 여기서 예산, 정부 예산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지 그쪽과 관련된 인증이 있는지 해서 미리 올해 준비해서 신청하시면 내년에 그 부분에서 이 혜택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수출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인증은 아니지만 사실 수출 기업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혜택들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올해 수출 실적 조금이라도 쌓아 놓으시면 수출 기업에 아니면 예비 수출 기업으로 이렇게 등재돼서 그 부분에서 또 어떤 혜택이라든가 바우처 지원 사업 이런 거에 또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혼자서 못 하시겠으면 컨설턴트들하고 같이 이렇게 상의하셔가지고 남은 기간 재무제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매출 이런 관련된 부분을 준비하셔서 올해는 좀 힘들더라도 내년을 준비하는 이런 연말까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당장 뭔가 하실 수 있는 거를 드리면 제일 좋겠지만 현재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정부 예산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경기도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무래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셔서 내년 초에 정부 예산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시작될 때 정말 잘 준비해서 받으셔가지고 진짜 뜻하신 말 잘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사항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세부적으로 제가 각 강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